내 아내가 한국 강남의 한 모텔방에서 낯선 남자와 뒹굴고 있단 걸 알았을 때, 지구 반대편 호주에 혼자 남은 제 방에는 비에 젖어 속살이 훤히 비치는 26,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니, 오빠, 오늘 밤은 저한테 맡겨요. 본 영상은 인천 청라에 거주하시는 이모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영상 내용 중 다소 적나라한 묘사와 효과음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어폰을 착용하시거나 후방을 주의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강성훈, 올해로 48입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제 이름을 내건 한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남들이 잠든 시간에 시장을 보고 뜨거운 화구 앞에서 땀을 흘리며 지난 10년을 버텼습니다. 그 고된 시간을 견딘 건 오로지 아내와 두 아이, 우리 가족을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이민 초기에는 아내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자리를 잡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경제권을 모두 넘기고 더 이상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편히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독이 되었던 걸까요? 5년 전부터 아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비행기표 좀 끊어줘. 한국 좀 다녀올게. 아니, 지난달에도 다녀왔잖아. 애들 학교도 가야 하는데 또 간다고? 제가 걱정스레 한마디 하자 아내는 식탁에 젓가락을 탁 외려놓으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이 넓은 호주 땅에 친구가 있어, 가족이 있어? 나 향수병이라고 우울증 걸려 죽는 꼴 보고 싶어? 친정 엄마도 아프다는데 사위라는 사람이 돈 몇 푼 아까워서 이래? 결국 큰 소리가 오갔고 아내는 보란 듯이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체류비와 쇼핑비라며 수천만 원을 챙겨서 말이죠. 이런 식의 향수병 타령이 1년에 서너 번. 아내가 떠나고 나면 텅 빈 가게와 집에는 언제나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 쓸쓸한 시기에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빈방에 새들어 사는 워킹홀리데이 학생 26살 한유나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나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일손이 부족한 가게 일을 돕겠다고 먼저 나섰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저 이래봬도 한국에서 알바왕이었어요. 유나는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특유의 밝은 미소와 싹싹함으로 금세 외국인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툰 영어로 비빔밥을 설명하며 손짓 발짓을 섞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기특하던지요. 무엇보다 바쁜 홀을 뛰어다닐 때마다 얇은 유니폼 위로 출렁거리는 건강하고 풍만한 D컵의 실루엣은 손님들뿐만 아니라 주방에 있는 제 시선까지 훔쳐가곤 했습니다. 유나 덕분에 가게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일을 마치고 딱히 할 게 없던 우리는 오페라 하우스 근처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를 마셨죠.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던 유나가 불쑥 제게 말하더군요. 사장님은 진짜 진국인 것 같아요. 사모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전 나중에 결혼하면 꼭 사장님 같은 자상한 남자랑 할 거예요. 그녀의 그 따뜻한 눈빛을 볼 때마다 메말랐던 제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곤 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이런 여자와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위험한 상상도 하면서 말이죠. 며칠 뒤 우리는 새벽 수산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도 유나는 마치 소풍 나온 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우와, 사장님, 이 생선 진짜 커요. 이거 탕 끓이면 대박이겠다. 하며 제 무거운 짐을 나눠드는 착한 심성까지 가졌었죠. 장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 잠시 항구 근처 벤치에 앉아 쉬는데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피곤했는지 유나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고개가 툭 꺾이더니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 냄새와 섞여 유나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기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옷깃 너머로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오는데 48 먹은 제 심장이 마치 20대 첫사랑을 할 때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곤히 잠든 그녀의 하얀 얼굴과 숨을 쉴 때마다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풍만한 가슴을 내려다보며 저는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한국 친구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 단톡방에서 안부나 묻던 친구였습니다. 야, 성훈아, 재수씨 한국 왔냐? 어제 강남 백화점에서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명품관 들어가는 거 봤는데 너 아니더라? 아, 난 또 재수씨 오랜만에 봐서 당연히 네가 옆에 있는 줄 알고 반갑게 뛰어갔다가 다른 남자라 깜짝 놀래서 모른 척했거든. 너 알고 있었냐?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곧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새벽 늦게까지 카톡을 하던 아내의 모습이 수상하긴 했지만 단순히 한국 친구들과 향수병을 달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외도였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의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의 남자는 그녀의 중학교 동창 최진수. 돌싱에 유통업을 한다는 그놈은 이미 5년 전부터 아내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내역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롤렉스 시계 2천만 원 결제, 강남 5성급 호텔 스위트룸 3박 결제. 제 피 같은 돈이 그놈 손목에 채워져 그놈과의 잠자리 비용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건 흥신소에서 보내준 녹화 파일이었습니다. 직원이 파일을 보내주기 전 미리 경고했지만 그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역겹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모텔방. 아, 자기야, 역시 자기가 최고야. 호주에서 10년 산 그 촌놈이랑은 차원이 달라. 그래? 내 남편 것보다 내게 더 맛있지? 당연하지. 걔는 시들해서 느낌도 안 나. 아, 역시 한국물 먹은 게 최고야. 진수야, 더 세게. 아, 호주물 맛 좀 보자. 침 좀 뱉어줘. 아, 이게 호주물 맛이구나. 아내와 그 동창놈은 서로 침을 뱉고 온갖 음담패설을 섞어가며 짐승처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친구라더니 둘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이 툭 서고 끊어졌습니다. 내가 호주에서 뼈 빠지게 고기 굽고 설거지하며 보낸 10년. 그 여자는 내 돈으로 딴 놈 명품 사 입히고 그놈 밑에 깔려 내 욕을 하며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펍에서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그때 유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한참 찾았어요. 저를 찾느라 땀에 흠뻑 젖은 채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유나. 가로등 불빛 아래에 하얗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과 땀에 젖은 얇은 티셔츠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D컵의 실루엣이 오늘따라 눈물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는 욕정만 남은 괴물이 되었는데 제 앞에 유나는 싱그러운 천사 같았습니다. 유나야, 그냥 사는 게 참 뭐 같다. 다 부질없어. 저는 취악기에 이끌려 유나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비털거리는 저를 단단히 잡아주는 유나의 몸에서 아까 수산시장에서 맡은 그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나는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사장님, 빈속에 술 드시면 속 버려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그리고 사장님 한잔 하시는 거 보니 저도 술 땡기는데요. 김치찌개는 소주죠.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와 씁쓸하고 달콤한 소주 한 잔. 이민 초기에 아내가 끓여주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한 숟가락 뜨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터져나와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사장님,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잖아요.
유나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가만히 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나는 달콤한 살냄새와 뺨에 닿는 따뜻하고 묵직한 D컵의 가슴 촉감. 그 완벽한 위로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나야, 나 너무 외롭다. 나 좀 안아줄래? 유나가 잠시 저를 내려다보더니 결심한 듯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호주 와서 처음 봤을 때부터 기댈 수 있는 어른 남자가 좋았어요. 오늘 밤은 저한테 기대요. 그녀의 슈즈문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쳐왔습니다. 방금 먹은 김치찌개 냄새 따위는 서로의 격정적인 숨결 속에 묻혀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서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난도질 당한 제 마음을 치유하듯 유나는 온몸으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유나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자 새하얀 브라지어 위로 터질 듯 풍만한 가슴이 출렁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저를 찾으러 뛰어다닐 때 흘린 땀이 아직 마르지 않아 짭짜름하면서도 야릇하고 싱그러운 맛이 났습니다. 백옥처럼 하얀 피부 아래 비치는 푸른 핏줄. 마치 갓 단 복숭아처럼 싱그럽고 손을 대면 녹아버릴 듯한 부드러운 촉감이었습니다. 아, 오빠, 손길 기분 좋아요. 저도 타국 생활하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오빠, 제가 빨래하려고 옷바구니 내놨을 때 제 속옷 냄새 몰래 맡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모른 척 했죠. 저도 오빠의 그런 모습에 좀 흥분되기도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의 도발적인 고백에 오히려 제 흥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 유나야, 상상하던 게. 제가 그녀의 가슴을 한 손 가득 움켜쥐자 그녀가 허리를 비틀며 짙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내와의 의무적이고 건조했던 잠자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젊고 탄력 있는 그녀의 살결이 제 몸에 닿을 때마다 40대 후반인 제가 다시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듯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오빠, 더 세게 넣어줘요. 이런 느낌 그리웠어요. 그녀가 제 위로 올라타 그 거대한 가슴으로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야가 온통 하얀 살색으로 뒤덮이고 코끝에는 젊은 여자의 젖비린내와 살구향이 진동했습니다. 딱딱하게 선 유나의 유두를 입에 담고 아내에게 무시받던 울분을 허리에 담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부여잡고 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억눌려왔던 욕망을 담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아, 오빠, 너무 커. 빠져요.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젖은 마찰음과 그녀의 교성. 저는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척추를 타고 흐르는 전율과 함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미 썩어버린 과거를 버리고 눈앞에 새로운 미래, 유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호주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아내가 한국 계좌로 빼돌린 돈, 대출 내역, 그리고 흥신소에서 받은 더러운 외도 증거들을 낱낱이 정리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호주 재산을 가압류하고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애들 방학이라 한국 좀 더 있다 갈게. 이번엔 좀 길게 있다 올 거야. 돈 좀 넉넉히 보내.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보, 이번엔 아주 길게 놀다 와. 다신 안 와도 될 만큼. 아내는 제 말에 속뜻도 모른 채 신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저는 살던 집을 내놓고 가게도 급매로 넘겨버렸습니다. 핸드폰 번호, 이메일, 메신저, 모든 연락수단을 바꿨습니다. 단 하나, 아이들에게만 예약 메일 한 통을 남겼습니다. 아빠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아빠 돈을 다 훔쳐갔어. 아빠보다 그 남자를 더 사랑한다는구나. 너희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성인이 되면 찾으마. 미안하다. 그리고 저는 유나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시드니를 떠나 비행기로 3시간 거리인 퀸즐랜드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로 이주했죠. 한국에 도착한 아내는 그야말로 생지옥을 맛봤을 겁니다. 호텔을 결제하려는데 카드가 정지되었고 현금 인출도 막혔을 게니까요. 급하게 제게 전화했겠지만 돌아오는 건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 뿐이었겠죠. 나중에 들으니 돈줄 끊긴 아내는 그 동창놈에게 매달렸지만 돈도 없는 년이 무슨 소용이냐? 꺼져라! 라며 비참하게 차였다고 하더군요. 호주로 돌아오려 해도 집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호주 총구석에서 남편 돈으로 사치만 하던 40대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뻔하겠죠.
지금 저는 퀸즐랜드의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퓨전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손님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빠, 3번 테이블 주문! 해물파전 하나, 김치찌개 하나! 짧은 핫팬츠에 질끈 묶은 티셔츠 차림으로 서빙하는 유나가 있습니다. 그녀의 활기찬 목소리와 걸을 때마다 출렁거리는 건강한 몸매는 우리 가게의 마스코트가 되었죠. 그녀는 틈틈이 대학원 준비를 하며 제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밤이 되면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테라스에 앉아서 와인을 마십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매일 밤 뜨겁게 사랑을 나눕니다. 더 이상 외로움도 배신도 없습니다. 유나야,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 들이고 사라져서. 에이, 오빠가 어디가 늙었어. 밤에는 20대보다 더 팔팔하면서. 그녀가 제품에 파고들며 애교철인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저는 그녀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습니다. 48살. 늦은 나이지만 저는 호주라는 낯선 땅에서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당신의 진짜 인생은 썩은 것을 도려낸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